자, 오늘은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노동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해고의 경직성 때문에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졌겠죠. 저는 19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198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취업을 준비하던 저희 동기들은 입사원서를 뭐 한 10개 이상씩 들고 다녔고, 보통 합격도 한 10개 이상 해서 그 중에서 어느 회사를 갈까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취업을 못해서 고민하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대학의 인력 공급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모자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그렇게까지 기업에게 많이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을 쓸 때 한 번 채용을 하면은 정년 때까지 해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규직을 정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모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규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편리하게 나온 것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다시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을 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법적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23조 해고 제한 조항이 계약직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도중에 종료를 한다면 23조가 적용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다투거나 그런 기간 동안에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될 여지는 현실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이런 편리한 계약직이 왜 그러면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계약직이라는 일자리를 그 시장에 제공했을 때 근로자들이 그런 질 나쁜 일자리를 가지 않아도 다른 정규직 일자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계약직으로 갈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람이 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인데, IMF 이후로 그러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이죠. 즉, 취업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의 여력이 극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질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약직을 쓰게 되면은 좋은 인력이 채용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중요한 포스트에는 당연히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업무, 그 다음에 계약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직은 왜 1년 단위로 하느냐? 물론 6개월 단위로 하는 계약직도 있고 10개월짜리로 하는 계약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1년 단위로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 규정은 원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됐을 때 1년을 넘어가서 계약을 허용해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약 기간에 묶이게 되는, 즉 노예계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그런 걸 상정해서 1년을 초과해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 이게 거꾸로 오히려 그 규정 때문에 1년짜리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1년을 넘어가면은 어떤 노예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전에 이건 이제 노동자의 예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예는 아니고 이제 그 연예인들의 예인데, 예전에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계약 기간이 총 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년짜리 계약은 노예 계약이다라고 소송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이것이 13년은 너무 좀 길다.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의 표준 계약이 요새는 아마 7년을 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충 7년으로 아마 대충 그 표준 계약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송을 했던 또 뉴진스라는 유명한 여성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마 소송을 했을 때 7년짜리 계약에 묶여가지고 아마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단 계약 기간이 정해지면 그 계약 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연예인이니까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은,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 1년이 넘는 장기간의 근로계약, 즉 뭐 10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15년짜리, 아니면 하다못해 5년짜리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은 그 기간에 묶여서 어디도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정규직은 노예계약 아닌가? 정규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은 30일 전에 사전에 통지만 하면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30일 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근로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예계약의 우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에 법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노예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우려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만약에 기간을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했던 그 근로계약은 어떤 거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을 예정한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왜? 노예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년짜리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8년, 심지어는 10년씩 쓰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라도 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근로기준법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1년을 넘지 않으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왜? 정규직도 근로계약이죠.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죠. 그런데 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안 하고 계약직이라고 부르느냐? 예전에는 정규직은 구두로는 근로계약,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지만 실제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채라는 채용제도가 있어서 공채 시험을 보고 공채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걸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 겁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의 정규직들은 전부 호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이 되면 1호봉부터 시작해서 그 호봉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년 호봉이 상승되는 그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했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서 정규직은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지만 계약직은 매년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사회에서 계약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부르긴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계약직을 정의할 때는 계약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정규직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 다음에 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하죠. 근로기준법 2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즉 1년을 쓸 수도 있고 2년을 쓸 수도 있고 3년을 쓸 수도 있고 10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된 거죠. 물론 IMF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계약직들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사회에 만연하진 않았죠. 하지만 IMF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계약직이 보편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사람을 쓰고 버리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뭔가 노동법에서 말하는 그 근로자 보호의 개념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은 입법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서 이런 제도를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동을 건 방식은 뭐냐?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이 되면은 이거는 기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기간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탈법행위니까 이런 식의 그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문제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법원은 지나치게 국회를 무시한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좀 사법 적극주의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법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입법이 미비한 부분은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는데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저건 해석이 아니고 거의 입법인데 하는 수준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장기간 그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에 대해서 법원이 그거는 무효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